대한민국 전체가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던 1997년의 겨울이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화려한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거리에는 갈 곳을 잃은 가장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 집 역시 그 비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중견 건설사를 운영하며 남부러울 것 없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던 아버지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도, 파산, 압류. 어린 내 귀에 들려온 단어들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돈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건 그날 이후 완전히 괴물로 변해버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인자한 미소로 내 머리를 쓸어 넘겨주던 그 손은 이제 집안의 가구들을 때려 부수고 엄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내는 폭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낡은 정장을 챙겨 입고 나가서는 밤늦게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나는 아직 강 회장이라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남은 돈마저 술집에 뿌려댔고 집안에는 연일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현관문을 발로 차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진흙탕 속으로 뛰어든 건 엄마였습니다. 비단 옷만 입고 고운 손으로 차를 내리던 엄마는 이제 새벽 3시에 눈을 떴습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치는 새벽 시장, 엄마는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생선 괴짝 사이를 누볐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비늘을 치고 내장을 긁어낼 때마다 엄마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벌겋게 부어올랐고 결국 살점이 갈라져 진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는 그 상처에 밴드를 붙일 여유도 없어 검은 비닐봉지를 손에 묻고 일을 했습니다. 고무장갑 속으로 파고드는 한기는 뼛속까지 시렸을 테지만 엄마는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의 일이 끝나면 엄마는 곧장 식당 주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의 전쟁터 같은 식당에서 엄마는 산더미처럼 쌓인 불판을 닦았습니다. 독한 세제 때문에 손톱은 문드러졌고 매운 연기에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번푼 돈을 앞치마 깊숙한 곳에 숨기고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귀신같이 엄마를 찾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길거리에서 아버지는 엄마의 머리채를 잡듯 몰아세우며 소리쳤습니다. 돈 내놔. 이따위 푼돈 말고 내가 다시 일어설 미천을 내놓으란 말이야.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속에서 엄마는 바닥에 떨어진 지폐 몇 장을 주우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비참한 광경을 지켜보며 나는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나는 결국 대학을 포기하고 짐을 챙겨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엄마에게 제발 저 인간을 버리고 같이 가자고 울며 매달렸지만 엄마는 멍든 팔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병든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니? 그 미련한 사랑이 원망스러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멀리 떠났습니다. 낯선 타지에서 나는 스스로를 혹사시켰습니다. 낮에는 가구 공장에서 무거운 합판을 나르며 어깨가 피멍으로 물들었고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졸음을 쫓았습니다. 식비가 아까워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매달 엄마의 비상금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절대 그 인간에게 주지 마. 편지 한 장 없이 돈만 보내는 딸의 마음은 죄책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홀로 빈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엄마의 거친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 친구로부터 날아든 소식은 내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가 췌장암 말기로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갈 돈이 아까워 복통을 진통제 몇 알로 버티다가 결국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후에야 발견되었다는 소식.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낡고 좁은 그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 대신 찌든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고 그 한가운데에 뼈만 남은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증오하던 아버지는 여전히 술병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쳤습니다. 당신이 엄마를 죽인 거야. 당신이 인간이야? 아버지는 아무 저항도 없이 내 매질을 받아내다 조용히 방구석에서 낡은 가죽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7년간 아버지가 적어온 빼곡한 장부와 사채 상환 영수증, 그리고 내가 보낸 돈이 한 푼도 빠짐없이 입금된 적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마라. 아버지는 죄가 없어. 진실은 차가운 바닥에 고인 눈물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파산 직후 무자비한 사채업자들이 우리 집 거실에 칼을 꽂으며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을 때 아버지는 결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정신으로 살면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용하려 들 것이기에 스스로 미친 폐인이 되어 뜯어낼 것 하나 없는 망나니 연기를 자처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뺏어갔던 돈은 술값이 아니라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쓰였습니다. 아버지는 남들 눈을 피해 심야 공사장에서 흙탕물을 뒤집어쓰며 일했고 집에 돌아오기 전에는 자신의 옷에 소주를 뿌려 술 냄새를 풍겼습니다. 7년 동안 아버지는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딸이 빚쟁이들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못난 인간으로 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모든 비밀을 공유하며 아버지의 유일한 관객이자 동지가 되어 함께 지옥을 걸어왔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평생을 오해했던 아버지의 구분 등을 보았습니다. 그 등은 가족이라는 짐을 혼자 짊어지느라 까맣게 타버린 숫덩이 같았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 속 환한 미소가 나를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아버지는 상복을 입은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친 척을 할 필요도 술 냄새를 풍길 필요도 없어진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작고 외로운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IMF라는 모진 풍파는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너무나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내뱉었던 그 모진 욕설들이 사실은 내 딸은 제발 건드리지 말라는 절규였음을, 엄마의 굳은 살은 아버지를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었음을 말입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엄마의 손을 잡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채 증오의 뒤에 숨어있던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으며 그렇게 우리 가족의 길고 긴 겨울은 비극적인 종막을 고했습니다.